의사일정 제5항 정치, 외교, 통일, 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11분입니다. 의원 1인당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12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시각 자료가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 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의 질문 취지와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기 구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시죠. 네. 총리가 들어오실 때까지 조금 기다리시죠. 전화해보지? 네, 윤호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경기 구리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입니다. 먼저 한덕수 총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달 윤석열 정부가 취임 1년이 지났죠. 네. 예, 총리께서도 20일 전에 취임 1년을 맞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년 우리 세계는 대단한 인류학적인 전환기 사건을 여러 개 맞고 있었습니다. 이런 전환기를 맞아서 우리 정부가 제대로 대처해 왔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대단히 대내외적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장기화, 미중 간의 경쟁의 심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등 급변하는 국제 질서 환경 속에서 정부는 자유, 인권, 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를 바탕으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외교 차원에서 추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간의 안보, 산업, 과학기술, 문화, 정보 동맹으로 그 관계를 더욱더 공고히 하고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고 생각합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과는 교류 및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위기 속에서 원전 생태계 복원, 저탄소 경제체제로의 전환, G7 기후클럽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긴축의 기조 하에서 또 각 정부의 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그러한 필요성 하에서 마음껏 경제를 확장하고 더욱더 키우는 쪽으로의 그러한 노력은 하기가 어려웠다는 말씀을 솔직하게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물가를 안정시키고 그리고 민생을 안정시키고 또 대내외적으로 위기에 우리 경제가 직면하지 않도록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좀 요구하는
그러한 그 일들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 판단에는 총평을 다 하실 겁니까? 앞으로 상황은 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우리의 그 미래를 향한 그러한 그 개혁 과제 또 세계와의 올바른 그러한 그 관계를 협력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총리는 그렇게 여러 측면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국민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경제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 이 예측치는 이 최악의 예측을 낳고 있습니다. OECD가 전망한 성장률은 1%대 중반까지 내려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을 겪었던 일본보다도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거라고 합니다. 이것은 30여 년 만에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총리는 과연 정부가 이 제대로 된 변화에 대처해서 이런 결과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겁니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어려움이 왜 오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저희와 그 내각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이러한 성장률이나 특정 분야에서 좀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저희는 감히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의 중장기적인 이런 미래,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을 다소 좀 억제하고 인내하고 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 저희는 그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경제에 있어서는 내수와 수출이 모두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특히 이 수출 부문의 경우에는 오늘이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아니라서 깊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외교 실패의 원인이 대단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진영 외교, 가치 외교를 내세워서 과도하게 중국, 러시아 등과 적대적인 이 언사를 함으로써 우리 경제 또 기업에 많은 부담을 준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 결과 무역 수지 적자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중국과의 외교 정책에 있어서 이 디커플링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이 외교 정책 방향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나라들이 딜리스킹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이 옳은 것인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희는 한 번도 중국과 디커플링을 해야 된다고 그러한 그 정책을 추진한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고 서로를 존중하고 그리고 상호주의의 원칙에서 또 서로의 국익을 위해서 성숙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대한민국으로서 지켜야 하는 좀 더 당당한 외교 또 좀 더 서로를 존중하는 외교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은 또 옛날의 중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그러한 그 위치로 성장한 이러한 국가이기 때문에 또 그러한 국가로서 전 세계에 대해서 해야 할 그러한 책무 같은 것이 있다.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정부의 심리적인 이 측면은 그렇을지 모릅니다. 정신 승리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대만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이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운운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 러시아와 중국을 자극하고 적대시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이것이 경제에 대단한 이 불안과 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저희는 경제에 대한 영향은 그러한 쪽에서 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좀 더 과도한 이런 코로나에 대한 대응으로 인한 봉쇄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러한 정책을 지금 전환한 지가 한 5, 6개월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의 당당한 그러한 외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세계에서 기여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분야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으로서는 중국과 디커플링을 할
그러한 그 정책이나 그러한 생각은 없고 좋은 그러한 그 관계, 좀 더 성숙한 관계를 가져가겠다. 대통령의 언론 인터뷰들이 실수가 아니라 잘한 인터뷰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대통령님의 말씀은 사실은 전 정부에서도 대만 해협에 있어서의 평화와 안정은 이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문제에 대해서 그거는 이 한미일이 적극 대응해야 된다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거는 이 일종의 현상 변경을 힘으로써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우리의 그 유엔 헌장에서 얘기하는 하나의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원칙을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으로서 떳떳하게 그러한 그 원칙을 얘기하는 것은 저는 뭐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대한민국만 외톨이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EU도 중국에 대해서 그 딜리스킹으로 관계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만 이 중국과 대결적인 언사와 대결적인 정책을 쓰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총리께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대통령만 해도 평생 이 범죄자를 처벌할 것이냐 아니면 봐줄 것이냐 이 양자택일의 선택을 주로 하고 살아오신 분 아닙니까? 이런 경험은 외교나 정치에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이해 균형을 서로 맞추고 또 대화와 타협으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야 되는 이런 외교에 있어서 대통령의 경험이 매우 짧습니다. 경험이 많은 또 풍부하신 총리를 모신 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 적절한 조언과 역할을 바라셨기 때문일 텐데 총리께서는 과연 제대로 역할을 하고 계신 겁니까? 우선 대통령께서 그런 외교의 범위를 넓히신 것을 보면 취임 후에 나토 회의에 참석을 하셔서 나토의 그런 멤버들과 충분한 그런 교류를 가지고 계시고요. 또 G7에도 참석을 하셨고 또 G20 회의에서는 시진핑 주석과도 양자 회담을 가지셨고 제가 그 APEC 회의에 가서 시진핑 그 주석을 잠깐 뵀을 때에도 대통령과 좋은 대화를 했다 하는 말씀을 저한테 특별히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저로서도 우리가 세계 속에서의 위치를 좀 더 공고히 하고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 이러한 국가들과 필요한 그러한 그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대통령께서 하시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네, 총리 들어오시고요. 외교장관 나와 주십시오. 네, 외교부 장관입니다. 네, 우리는 지금 또 하나의 외교적 재앙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무단 방류입니다. 오늘 일본은 기습적으로 오염수 방류를 위한 시운전에 들어갔습니다. 이 시운전에 대해서 사전 통보 받으셨습니까? 사전 통보 받은 적은 없습니다. 통보도 없이 그냥 한 것입니까? 이렇게 IAEA의 검증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시운전부터 시작했다는 것은 IAEA의 결정과 무관하게 무단 방류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인 것 아닙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본이 이제 자체적으로 오염수 처리에 대해서 그동안에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고 오늘 그 시험한다고 하는 것은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방류할 수 있는 시설을 점검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수의 방류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실제 방류는 IAEA의 결정 이후에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IAEA에 제출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자료, 이 자료를 우리 정부는 받아보고 있습니까? IAEA는 저희 그 한국 전문가가 모니터링 팀에 참여하고 있고 또 전문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보고 내용, 검증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만 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자료를 받고 있지 못합니까? 필요한 정보는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참여한 전문가는 일종의 비밀 엄수 협약을 맺었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이 내용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무엇을 가지고 이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동안에 이제 IAEA가 그 검증을 하면서 시료 채취도 하고 또 일본을 방문해서 실제 그 시설도 점검을 하고 또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그러한 그 오염수 처리의 투명성과 또 과학성, 객관성 이것을 지금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참여한 전문가도 그와 같은 내용을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전부 200여 개 핵종 중에 60여 개 핵종만을 여과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시료 채취에 있어서도 잘 흔들어서 시료를 채취하는 것이 아니라서 실제 방류수와 검증 자료의 시료로 채취된 그 시료와는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본 국회에서 밝혀졌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뭡니까? 예, 그 말씀하시다시피 오염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이제 그 균일하게 섞여져야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도 계속 이 분석과 또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전문가 현장 시찰단을 파견했지 않았습니까? 5박 6일로 현장에 가서 그 알프스 처리 전과 후에 그와 같은 시설들이 어떻게 가동되고 있는지 그리고 오염수가 균질되게 섞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로 데이터를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IAEA의 결정에 무작정 따라갈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 입장에서 또 건의할 내용들은 건의하면서 지금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우리 정부의 최종 입장은 언제 결정됩니까?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IAEA와 지금 대화를 하고 있고 저는 작년에 12월에 IAEA 사무총장을 초청해서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총장과 만나서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고 객관적 과학적으로 처리가 돼야 되고 국제법과 국제 기준에 맞추어서 처리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라파엘 그로시 총장도 그 문제에 있어서는 IAEA를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 총리도 지난 5월에 직접 사무총장을 만나서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관, 지난 5월 29일부터 이틀간 한 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네, 이 정상회의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 참여국 간의 공조 입장을 선언문에 담았는데 네. 이 선언문 내용은 어떻게 이행할 계획입니까? 네, 이번 공동선언에서는 그 해양 수역과 자원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협의 그리고 국제법 독립적이고 검증 가능한 과학적 평가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이 강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내용이 우리 대한민국과 태평양 도서국 간에 공유가 됐고 그것이 또 IAEA와 일본이 오염수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평양 도서국 이외에 중국이라든가 필리핀, 대만, 베트남 이런 다른 태평양 국가들과 이 문제를 협의한 바 있습니까? 우리 정부는 이제 오염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성이 검증되고 국제법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입장을 공유하는 국가나 또는 국제기구와 필요한 협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중국도 이러한 입장을 같이 한다면 필요한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아니군요. 21년 6월에 우리 국회는 여야 합의로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을 규탄하고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장관도 이 결의안을 공동 발의하셨죠? 저도 발의했습니다. 네. 예, 국회 의결을 지금도 존중합니까? 존중합니다. 그러면 이 장관은 국회의원으로서 장관 이전에 국회의원으로서 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무단 해양 방류를 반대할 의향이 없습니까? 안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방류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안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여러 정황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종합적으로 IAEA와 기준치의 180배에 달하는 세슘이 검출된 세슘 우럭도 나오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일본 국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입장을 어떻게 결정할 계획입니까? 기본 원칙은 분명합니다. 객관적 과학적으로 투명하게 안전성을 검증해야 되고 국제법과 국제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번에 일본의 전문가 현장 시찰단을 저희들이 파견을 했고 또 그분들이 현장에 가서 그러한 주요 시설을 전부 확인 점검을 하고 필요한 로 데이터들을 전부 받아왔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하면은 데이터를 또 계속 요청을 할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분명히 검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받아오셨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네, 그 시설을 우리 확인- 정부가 아까는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랬다 저랬다는 겁니까? 저희가 필요한 자료는 계속해서 받고 있고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적으로도 요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찰단이 갔다 온 이후에도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정말 이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국무위원 한 명 없는 겁니까? 피지 내무부 장관 일본 방위성 앞에서 일본이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말한다면 왜 일본에 두지 않느냐?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국무위원 한 명 없는 겁니까? 네, 저희들이 일본의 그 국장급 협의나 또 제가 일본의 외무장관을 만났을 때나 또 우리 대통령께서 일본의 기시다 총리를 만났을 때 한국의 입장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입장이 국민의 방류 반대입니까? 국민의 건강과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검증되지 않으면 이것을 방류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지상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보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경전력의 비용을 아껴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해양에 무단 방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이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홍콩은 일본이 해양 방류를 결정하는 즉시 일본산 수산물 전체에 대해서 수입 금지 조처를 내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국민의 생명 안전과 수산업 보호를 위해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전면 금수 조치를 내릴 의향은 없습니까? 지난 정부에서도 의원님 이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달린 최우선 문제이고 과학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입장을 우리 정부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이번 정부에서는 국제법과 국제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일관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외교장관 들어가 주시고요. 국방장관 나와 주십시오. 네, 2018년 8월부터 한미일 해군을 비롯해서 8개국 해군이 북한의 핵 확산 방지를 위한 해상 감시 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해 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작전 와중에 18년 12월 그리고 19년 1월에 걸쳐서 4차례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우리 함정에 대한 저공 위협 비행을 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은 명백한 이 대북 감시 활동에 대한 방해 행위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한측 입장과 일본의 입장이 서로 상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은 위협 비행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장관은 대한민국 국방장관입니다. 일본 방위성 대신의 말을 대신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위 대신 말을 대신한 건 아닙니다. 네, 입장 양쪽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5일 한일 국방장관이 만났죠. 4일 날 만났습니다. 4일입니까? 5일에 이 기자들과 만나서 초계기 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위성 대신에게 사과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양국 장관 간에 대화했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일본의 사과가 있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하자는 입장에 공감을 했고 참 대통령하고 똑같은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실무 협의를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일본 언론에는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한국이 이 초계기 위협 비행 사건 이후에 개정했던 일군용기 대응 지침을 철회할 수 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보도 내용 사실이 아닙니다. 이 군용기 대응 지침에 대한 이 재개정 검토한 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작전 지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사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지 않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도 답을 못 하시겠다고요? 일본 해상자위대의 초계기가 위협 비행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한일 간에 지금 안보 협력을 논의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안보 협력을 논의하는 마당에
이렇게 위협 비행을 하고도 역으로 우리 해군이 레이더 조사를 했다고 왜곡해서 덮어 씌우기를 한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아무런 사과도 받지 않고 이 재발 방지 논의를 한다는 것, 이것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위협 비행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하고 레이더 조사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가 양측 입장이 상반됩니다.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죠. 네. 양측 입장을 얘기하지 말고 대한민국 국방부의 입장을 말해보세요. 제가 국방부 입장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국방부 장관으로서 답변 드리는 겁니다. 단지 제가 그 말씀드리는 이유는 잘못하면 왜곡되고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네, 지난해 일본 국회가 개정한 안보 3문서 개정 내용, 이게 한일 안보 협력에 필요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까? 일본이 개정한 것이지 그 문제는 안보 문서에 대해서 한일 간에 협의한 것은 아닙니다. 이해 당사국 간의 협의가 전혀 없었습니까? 일본의 안보 문서에 대해서 그것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한일 간에 그러면 장관은 예. 일본 자민당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앞으로 일본이 군대를 보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헌법 개정, 이 개헌에 동의하십니까? 개헌 주장에? 그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지 않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화헌법, 그다음에 전수방어, 현재 그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반격 능력 보유를 정한 안보 3문서 개정에 대해서 이것이 그 한일 안보 협력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냐, 이 질문 드렸을 때 답변을 안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걸 물어봤습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일본이 지역 내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입장을 존중하는 겁니다. 예. 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보가 걸려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특히 대일 외교에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서 대단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외교력이 행사되고 우리 국민의 인권과 존엄이 지켜지는 그런 대외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정부 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호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